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기 지능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기에는 급격히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은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통해 여러분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인지가 발달하는 동시에 우리는 지능이라고 하는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는데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심리 측정적인 접근에서 이 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좀 다른데요. 이러한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지능들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즉 어떻게 그 지능을 재는 것인지, 얘는 IQ가 70이야, 얘는 IQ가 80이야,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수치화해서 재는지, 또 이러한 지능들은 지능들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즉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도대체 지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초기 이론가들은 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였어요. 터만과 서스톤, 이 서스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터만과 서스톤은 지능을 추상적 사고를 수행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디어버는 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였네요. 또 지능 검사를 가장 초기에 개발한 비네는 지능이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또는 그러한 경향성이다. 즉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향성,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신적, 행동적으로 순응하는 역량이 바로 지능이다라고 비네가 정의를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내는 결국 지능이란 일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 행동적으로 수능하는 역량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비네와 시몽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1905년 최초의 지능 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 검사를 개발한 목적은 프랑스에 있는 그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필요한 학생, 즉 누가 조금 더 그 수업을 그러니까 보충 수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더 필요하냐, 누가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검사의 문항은 판단력, 추리력,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총점은 정신 연령, 멘탈 에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신 연령으로 점수가 되었고 문항의 정답을 맞췄을 때 그 검사 문항 속에 연령을 부여받도록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연령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맞힐 수 있는 문항으로, 즉 많은 친구들이 그 맞힐 수 있는 그 평균적인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령은 생활 연령이라고 하였고 문항을 맞추게 되면 정신 연령으로 하는 그 지능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뭐 정신 연령이 3세이다, 5세이다, 7세이다, 9세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여서 학업에 도움이 좀 더 필요한 친구들,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검사로 활용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네와 시몽의 지능 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무엇이 없나요? 살펴보았을 때 검사 문항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래요. 이 그림은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 뭐가 없나요? 이런 거 뭐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림에 어느 부분이 빠져 있나요?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그 지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 지능에 대한 연구를 한 또 다른 학자 이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general fact는 G 요인, 그리고 특별한 거 specific fact는 S 요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요인은 전체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수행 능력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요인 또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전체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 수행 능력 그리고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언어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수 요인은요,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인지적인 능력, 그래서 음악,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 요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 요인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인지적인 능력, 이것을 우리가 특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음악이나 체육이나 어떤 일정 어떤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국한된 인지적 능력, 그래서 음악이 특수 요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서스톤을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스톤은 지능을 서로 독립적인 7개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서로 다른 7개. 그래서 V 요인, 그리고 N 요인, S 요인, P, 그리고 W, 그리고 R, 그리고 M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버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거고요. 넘버는 수, 그리고 스페이스 공간인 거죠. 그쵸? 그리고 perception 이것은 지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word fluency factor라고 해서 언어가 얼마나 유창한가, 언어를 얼마나 잘 말하나 라고 하는 거. word fluency 그리고 factor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reasoning factor라고 되어 있고, 기억 요인은 메모리 할 때 그 M자를 따서 각각의 그 의미하는 것의 첫 번째 단어를 땄네요. 그래서 이니셜로 따서 이 7개의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스톤은 여러분이 이제 조사 방법론 이런 것을 할 때도 이 서스톤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씩 기억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그림으로 정리가 되면 스피어만이 이야기했던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그래서 제네럴한 것, 스페시픽한 걸로 나뉘어서 언어적인 것은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음악 뭐 이런 부분들 특정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특수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했고, 서스턴이 지능을 7가지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수적으로, 공간, 지각, 그리고 언어 유창성, 추리적, 그리고 기억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길포트에 관한 설명이에요. 길포트는 지능을 입체적인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스피어만은 일반적인 것, 특수적인 것, 서스톤은 이 7가지로 설명을 하였는데, 이 길포트라는 사람은 입체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지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였대요. 그래서 길포트가 지능구조 모형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였는데, 3차원으로 입방체, 즉 사각형 정도의 모습이 왜 구조적으로 3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여서 3가지 종류의 영역을 구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종류는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이런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내용 차원, 하나는 산출 차원, 하나는 조작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방체라고 하는 이런 3D 화면으로 보는 듯한 이런 사각형의 모습을 우리가 볼 거고, 여기서 내용, 그리고 조작, 그리고 산출 차원으로 살펴볼 텐데, 일단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일단 내용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조작하는 그것을 살펴보는 지능이다 라고 하여서 그 차원을, 조작 차원에 이것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산출 차원은 결과를 처리하고 산출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내용 차원은 도형적, 상징적, 의미론적, 행동적으로 분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살펴보는 것은 산출 차원이고, 내용의 그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조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조작 차원.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작하는가라고 하는 것, 내용은 주어진 정보의 종류로 그냥 지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형적, 상징적, 의미론적, 행동적 내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카텔이 이야기한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동적 지능 그리고 결정적 지능으로 구분하여서 카텔이 설명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유동적 지능은 신경계의 기능과 연결되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이 지능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감소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결국에는 유전적으로 인간이 노화가 되어 가면서 감소하는 것이 유동적 지능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기하학적 도형 추리 그리고 귀납 그리고 일반 추리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으로 문화적 지식과 추론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성된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형식적인 교육, 비형식적인 사회화, 문화 그리고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적인 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사실은 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마다 구분을 막 다 지어 놓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다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 너무나 좋겠지만 결국 지능이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읽어서 그냥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읽고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 그리고 어떤 시간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었다 정도를 기억하실 수 있고 읽었을 때 이거는 누구야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는 구분 지어질 수 있다면 그 정도 공부는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자들마다 지금 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헷갈리는데 그 안에서 내용들을 다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냥 편안하게 읽고 이 학자들은 이렇게 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능을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구조를 그냥 한 번씩 살펴본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탠버그가 이야기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은 지능을 3원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능의 3원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능을 분석적인 지능, 그리고 경험적인 지능, 그리고 상황적, 다른 말로는 실천적 지능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지능이라는 것이 구성이 된다라고 스탠버그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석적 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분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이러한 능력을 분석적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것을 다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넣어 보아서 얘는 이렇게 되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얘는 아까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해결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분석적 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험적 지능입니다. 경험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에 자신이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 이것을 경험적 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황적 지능이라는 것은 맥락적으로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도 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의 상황적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버그는 이러한 지능의 3원이다라고 해서 3원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3차원, 3개의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스탠버그의 그 3원 이론이라고 해야 있고, 문제 분석하는 것, 분석적 지능에 들어가고, 독창적, 창의적인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경험적 지능에 속하고, 환경을 선택, 환경을 적응, 환경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천적인 지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